예. 오늘 할 얘기 뭡니까, 봉우리? 예, 첫 번째 발언 이거 안 가져올 수 없죠. 윤석열 대통령 총선 또 바로 들어가 또. 왜 시사본회의가 아파요? 맞아, 그 얘기 해야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얘기를 왜 꺼냈어 그러면? 아니 왜냐면 제가 궁금한 게 네. 정치 번역기도 하고 음. 해시 라이브도 했으면 좋겠는데 시사 번역기로 흡수되니까 네. 일이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아픈 것도 있을 수 있고. 아, 네.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뭔가 이렇게 내가 준비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주도하고 했던 게 있었는데 아. 정치 번역기는 아. 근데 이번엔 던져진 거 가지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 두 번째는 절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절대 아니고 그냥 기분상으로 아 내가 별도 프로그램을 우리 했었는데. 정준이의 해시TV에서 하다가 어. 없어졌다. 아.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 잘못 때문에 없어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잖아요. 아 그냥 넘어갈 걸 괜히 얘기했습니다. 다음번 지방선거 때 네. 아, 또 한번 다시 한번 분리했다가 그렇지. 다시 합치고. 괜찮네. 네. 그럼 선거를 매년 하면 좋겠다. 그러면 또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또 그렇게 굴러가면 안 되니까. 죄송한데 자기 말을 몇 번을 뒤집어요. 한 문장에서 자기 말을 몇 번을 뒤집어요. 매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네. 엇나간 바람이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4월 16일에 조금 늦었죠? 한 일주일 지났으니까 총선 참패 이후에 처음으로 이 언론 보도에서는 첫 육성 메시지라고 하던데 육성 메시지요. 그냥 첫 메시지죠. 뭘 아이고. 육성 메시지야. 아주 진짜 미치도록 감사하네 진짜. 에? 그것도 흥미롭지만 내용은 더 흥미로웠습니다. 아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신 분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저 라이브로 봤는데 네. 그동안 많은 대통령의 발언이 놀라웠지만 저는 아시겠지만 좀 둔감한 편이어서 그 숨은 의도나 이 사람이 대체 왜 이러나 그런 심리적인 배경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근데 이번에는 저도 보면서 충격 먹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그 정도로 대통령의 정신 세계가 완성되고 있다는 평가를 교수님이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세계관이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게 문제인데 다시 한번 그 완성된 세계관을 이제는 되게 엄청 자신이 홍보를 열심히 하는 느낌까지 든다. 나 이렇게 완성됐다. 네. 아. 근데 왜 몰라주냐 이거죠. 제 육성 메시지라 그러니까 좀 네.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네. 육성이 무슨 뜻이죠? 목소리로 들려주는 거죠. 목소리로. 네. 네. 육성. 몸의 소리? 몸의 소리? 그냥 목소리 하면 되지 왜 육성이라 그럴까? 자, 목소리 목은 한자로 뭐예요? 후인가 후성? 목구멍이고 후는. 아, 목구멍이에요? 목은 경. 경. 경성 괜찮은데? 아닌 것 같아. 이유가 있으니까 이게 단순히 목소리가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다. 말하는 주체를 좀 부각시키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예. 소리로만 하면은 그 말하는 주체가 잘 안 드러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을까? 예. 솔직히 저도 육성은 그냥 고기 육자 써가지고 뭐 고기 칠 때 난 소리구나. 고기를 칠 때? 아니 뭐 그냥 그런 뜻으로 썼구나. 아니 이렇게 퍽 치면 이러고 육성이 나오잖아. 진심의 목소리. 진심의 목소리.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저는 그 일치시키는 거에 좀 초점이 두지 않았나. 그러니까 녹음한 목소리거나 아니면 얼굴만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같은 장소에서 같이 나오고 있으면 우리가 육성이라고 하잖아요. 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 육성으로 듣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교수님이 해티티나 해시 라디오에 녹음한 걸 나중에 듣는다. 그거는 교수님의 진짜 목소리지만 육성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나. 예. 근데 이게 사실 육성이란 말이 되게 서로 되게 다르게 쓰여요. 어떨 때는 녹음한 소리도 육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맞다. 육성 녹음 파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글에 대비되는 의미인데 지금은 이제 주로는 글로 나오니까 전원이나 글로 나오니까 글에 대비돼서 직접 말하는 정도의 의미잖아요. 사실 우리도 녹화된 거로 보는 거고. 그래서 육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굳이 왜 썼을까? 그게 사실은 실제로 좀 의아해요. 웃겼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총선 참패 바로 다음 날 아주 짧은 한마디로 전원 형태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 근데 자세한 입장은 추후에 다시 낼 것이다라는 대통령실 익명 관계자 말 전원이 있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메시지로 봐주냐고. 그거 한 줄짜리였거든요. 예. 뭐 쇄신하겠다 이런 말 그냥 원론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첫 메시지라고 하면 되는데
언론이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한다고 누구 편을 들어주는 효과도 없는데 꼭 육성 메시지라고 이렇게 해요. 네. 나는 이거 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왕이 말하는 거를 오금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대통령님께서 오금을 하사하셨다.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하고. 일개 백성은 아주 오금이 저리네. 아, 오금을 그런 저리니까. 뭐 의미까지를 의도하지는 않을 테고 이제 무의식 속에는 권위주의적 사고는 그러니까요. 했겠죠. 네. 굳이 육성이라고 쓰면은 너무 좀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게 뭐 글로 또는 전원으로가 아니라 직접 말하는 것 뭐 이 정도의 의미로 아마 쓰긴 쓸 건텐데 거기에 무의식이 이제 방금 말한 약간 권위주의적 무의식이 있고요. 요즘은 육성 메시지는 주로 죽은 사람한테 많이 써요. 돌아가신 그러네. 분이 생전에 남긴 육성. 고인의 육성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유서나 이런 게 아니라 어. 진짜로 자기가 직접 말한 남긴 메시지. 그래서 육성 메시지라는 건 실제로 그런 의미로 요즘 많이 쓰고 워낙 옛날 말이니까. 우리 대통령을 벌써부터 지금 그러는 사람. 이거 아마 육성 메시지를 보시거나 들으신 분은 요즘에 흔히 쓰는 말은 그거잖아요. 육성으로 욕이 나오잖아요. 야 이거 실시간으로 육성으로 욕이 나오네. 막 이거. 그런 말이 진짜 많지. 그러니까 지금은 육성이라는 표현 잘 안 써. 예.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 표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되게 일단 올드하고 그러니까 그 단어도 올드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위주의적 사고가 여전히 무의식 중에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것도 올드한 거야. 사실은. 올드한 거죠. 네. 예. 대두덕이라서 육성이라고 그런 건가요? 제가 아까 그 얘기 하려다 말았는데 벌써부터 없는 사람들 지금 곧 가실 분이라서 그러는 건가요? 별거 같지 않은데. 지금 육성으로 터지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 저런 말.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이런 식으로 쓴다고 원래 썼던 의미대로 잘 안 쓰고 예, 그냥 약간은 그냥 재미있게 과장해서 쓰는 이미지 네. 이런 것 정도로 이제 보통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굳이 그러니까 물론 한국어기 때문에 적합하게만 쓴다면 써야죠. 못 쓸 말은 아니죠. 예. 그런데 별로 그렇게 말이나 잘하지 물 육성이라는 그래서 그게 이상하면서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언론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미 한번 메시지를 냈다는 걸 그렇게 강조해주고 싶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럼 좀 대통령이 여전히 좀 봐주고 싶구나 지금 언론 대다수는.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회견 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대통령을 끌어낼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그냥 말하게를 시킨 건데 그나마 적합한 방법으로 찾은 게 국무회의의 이른바 모두 발언, 그냥 첫머리 발언을 하는 식으로 이제 타협이 된 거잖아요. 하기 싫은 거 한 거라고. 오랜만에 대통령 오프라인 자리에 나와가지고 그렇죠. 사과 비스무리한 걸 하니까 좀 뭔가 좀 더 수식어를 붙여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나 그렇죠. 보다. 예, 어떻게든 포장하고 싶은 마음 같은 게 있는 거지. 육성 메시지입니다. 막 이렇게. 그러면 어차피 뭐 발언 보기 전에 얘기 나온 김에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요새 언론이 우리가 저번에도 총선 참패 후에 언론이 보수 언론 포함해서 굉장히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있다. 네. 당황한 감도 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지만 그게 완전한 비판이라고 보기 어렵다. 보는 측면들이 있어서. 네.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이상한 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더 심해졌어요. 네. 조선일보 보면 막 장난 아니죠. 탄핵에 준하는 총선 결과다 막 이러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다 진실을 말해라 막 그러는데. 동아일보 김순덕 씨 장난 아니에요. 네, 요즘에.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보도에서 보면 이게 육성 메시지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측면에서는 육성 메시지라고 강조해주고 싶을 정도로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요새 이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잖아요. 총선 민심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보면 또 엄청 강경해요. 최상병 사건은 야당의 정치 공세다. 이거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사단장까지 사법적 책임 물으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지시할 수 있지. 이런 기사가 실제로 어제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그러면 어제까지 같은 지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막 비판하다가 또 이런 이슈에 오면은 막 대통령이 맞대. 굉장히 정신분열적이고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태도가 딱 그런 것 같아요. 까도 딱 우리만 깔 거야. 네. 니네는 어설프게 중간에 껴들지만 우리가 공격하려니까. 그런 것도 있죠. 어. 네. 자기 말하면서 첫 말과 끝 말이 다른 사람. 내가 또 동병상련이네. 우리 봉우리가 육성으로 보여주고 있죠. 육성으로.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또 뭐라 하면 안 되겠네. 그냥 뭐라 해도 돼, 봉우리. 네. 자, 그래서 대통령 발언 핵심적인 거 네. 한번 가져온 거 한번 보죠. 읽어주세요. 올바른 국정 육성으로. 육성 낭독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거 육성 모사해야 될 것 같은데.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핵심만 일단 가져왔는데. 네네네. 사실 그렇죠? 저게 답니다. 네. 저거 말고 다른 내용도 사실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문을 읽어보면 네.
이것을 늘린 거예요. 네, 이걸 이렇게 쫙 늘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올바른 국정 방향. 네, 올바른 국정방향이 뭔지 막 얘기하고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도 막 얘기하고 근데 국민들이 몰라줬다라는 얘기합니다. 네. 예. 그게 다예요. 자, 이봉월동관님. 네. 이거를 한번 잘근잘근 조각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단 올바른 국정 방향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뉴스레터에 언론 보도 사례들을 많이 써놨어요 이번에. 네. 왜냐 너무 황당해서. 네. 언론들은 자꾸 이번 이 모두 발언의 핵심을 고개 숙인 대통령으로 잡더라고요. 진짜 얘네가 하면 안 되죠. 맞아, 집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언론 진짜 이상하네. 고개를 숙였대. 고개를 숙인 낮은 자세래. 전문을 보고 만약에 라이브로 보셨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아니 이게 고개 숙이고 이게 낮은 자세면 그분들 키가 얼마나 큰 거예요? 최홍만. 이렇게 그 정도로 황당한데 네. 이 올바른 국정 방향이라는 것을 자기가 정당하고 그 사례들을 쭉 나열하는 게 이 모두 발언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화법이 그래서 이게 되게 많아요. 그 사례가 뭐 경제 정책, 원전 정책, 부동산 정책 셀 수도 없어 한 7개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그렇게 길게 나열하면서 해서 화법이 다 이렇습니다. 이 정책에서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3법 폐해가 전 정부에서 너무 커가지고 내가 다 내렸어요. 안정화시켰어요. 하지만 하지만 화법이라고 또 이름 붙인 제목. 그러나가 14번이 나왔다고 네. 지금 언론들이 그거 막 세고 있던데 그렇죠. 누구는 13개 누구는 15개 막 이렇게 세고 있던데 뭐 가운데 퉁쳐갖고 한 14개 나왔거든요. 네. 그 14개 이후에 이어지는 말은 전부 그거예요. 하지만 체감하실 만큼은 못됐던 것 같다. 모자랐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그거는 자성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다 맞다고 해놓고 니네가 못 느꼈지? 뭐 이 정도니까. 예. 근데 처음에 든 예시 자체가 저는 이분이 얼마나 우리랑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가를 그렇죠. 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심지어 이 말 중에 경제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 수출 의존도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중국의 수출 의존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갑자기 경제가 살아난대요. 네. 이게 이제 반도체 하나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사실 너무 빨리 반박이 나올 수 있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또 바로 반박을 했어요. 반도체 말고 살아는 게 뭐냐. 네. 네, 아무튼 반도체는 원래 전형적으로 사이클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은 살아나는 방향이 그렇게 또 긍정적이지만은 않단 말이에요. 삼성이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뭐 일단 별개로 친다고 하더라도 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체감할 만한 변화는 좀 부족했다. 네. 또는 당신들이 못 느꼈다. 네네네. 뭐 둘 다.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정부의 변하지 않는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총선과는 상관없이. 총선과 상관없이. 예. 그리고 이 정부 실세들들은 다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야. 심지어는 그래서 제가 이날 이 모두 발언을 보면서 자꾸 100분 토론 얘기 꺼내면 교수님이 좀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래 김진 위원회 씨가 확 생각났어요. 얘기한 거 똑같잖아요. 맞아. 그때 교수님이 방송에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고 이제 유시민 그 평론가가 유시민 작가가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예.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현 정권과 보수 세력의 인식인 것 같다. 김진 씨의 인식이.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절대 못 이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입증이 된 거야. 대통령이 김진 직접. 씨하고 똑같은 인식을 보여주고 심지어 제가 개표 방송 MBC 개표 방송 때 깜짝 놀란 게 예. 대통령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아마 발설을 못했을 거예요. 김진 씨가 개표 방송 라이브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야당에 몰표 준 국민들이 다 옳아요? 틀린 국민들도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선동당한 국민들. 네. 근데 그 말을 하기 전까지의 인식은 김진 씨하고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똑같거든요. 네.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이 그 전문을 읽어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무시무시하네. 읽히고.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인기 없는 정책을 하고 있다 자기는. 네. 올바른데. 올바른데. 근데 그 중에 보면 야당이 선동을 일으키는 게 있다. 예를 들면 이종섭 건도 그렇고, 뭐 이를테면 후쿠시마 오염수 건도 그렇고, 이거는 예전에 광우병 사태나 이런 것들처럼 사람들이 야당이 정쟁적으로 몰아가면, 그리고 대파 건도 그렇고, 네. 예, 사람들이 이거를 선동을 당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속아 넘어갔다. 난 억울하다. 이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네. 예. 그래서 내가 억울하긴 한데 예. 어쨌든 니들이 느끼지 못했다면 뭐 근데 사과도 안 했어. 또. 사과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과도 안 해. 유감 정도도 아니고 이상해. 그러니까 니네가 느끼지 못할 정도였나 보네. 그 뒤에가 가로치고
니들이 잘 몰라서 혹은 니들이 무식해서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있다니까요. 깔려 네. 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선동당했다는 거야. 선동당한 불쌍한 니들이 몰랐던 거야. 네. 나는 정말 잘했거든. 네. 이 말이 계속 반복되더라고. 이게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그 하지만 어법 중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게 하지만 다음에 붙는 것 중에 체감하시기에 모자랐습니다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잘 전달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소통이 이제 부족했다. 네. 그렇지. 그것 때문에 또 언론에서는 또 소통 의지를 밝혔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잘 전달되지 못했습니다라는 것은 둘 중 하나죠. 너네가 못 알아들었거나 중간에서 야당과 언론이 왜곡해서 그래라는 핑계거든요. 아니면 홍보가 네. 부족했거나. 네. 네. 이걸 홍보 관점에서 접근하니까 한때 물망에 올랐던 사람 중에 네.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동관 물망에 오르는 거예요. 이동관. 예. 언론 틀어잡고 왜냐면 그게 홍보수석했던 사람이니까. 예. 그쪽 방향으로 문제를 풀겠다가 총선 대패하고 나서 처음 나왔던 흘러나온 이야기라고. 아,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 굉장히 신빙성 있는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너무 욕을 먹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은근슬쩍 거론할 때 빼더라고요. 빼죠. 언론이 빼죠. 빼더라고. 진짜 너무 네. 너무한 거야. 이 정도 되면 언론이 저는 가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비판을. 왜냐하면 이동관 위원장을 빼는 것도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빼려고 했겠죠. 너무 비판이 거세니까. 사실 그러면 언론은 그것도 지적을 해야지. 막 이렇게 한번 흘려줬다가 욕먹는 것 같으니까 은근슬쩍 빼고 그러지 말아라.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 근데 언론이 같이 빼줘. 은근슬쩍. 그런 데는 그렇지. 있었지. 아예 처음부터 얘기 안 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네. 어느 순간부터인가. 너무 웃기다는 거죠. 언론도. 그 100분 토론 때 이제 그 100석 미만이냐 아니냐 가지고 10석 가지고 그렇게 표정 달라지는 거 보고 난 진짜 기가 막혔는데 10석이 민심의 차이에 그렇게 큰가? 열석은 사실 운에 더 가깝지 않아요? 운에 더 가깝죠. 네. 네. 10석 좀 더 얻는 듯 벌었는 거 100석을 지켜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네. 누가 계산해가지고 내가 투표하면 이게 102석 될 것 같은데 안 되겠어 이렇게 투표하나? 그건 그렇게 투표하려면 실시간 통계가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당연하지. 네.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얘기잖아. 복잡한 계산이잖아요. 네. 예, 결국은 10석 가지고 100석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탄핵당할까봐. 네. 근데 10석을 넘어섰으면 탄핵 안 당할 수 있으니까 네. 딱 이런 단순 세포적인 인식을 맞아요.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 세력은. 아 그러면 진짜 놀라운 일이지만 개헌 저시선 지켰다고 좋아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있죠. 네. 물론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충격을 먹었다는 설이 물론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네. 이길 줄 알았다. 아 그것도 너무 좀 그래. 자기가 대파파문을 이렇게 놓고. 아, 진짜 이길 줄 알았다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예로부터 그 여러 가지 뭐 엑스포 사건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대통령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고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요. 예, 예.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밑에 간신들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야.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사람만 남겨놓으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거지. 네. 조금이라도 쓴소리하면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 정권 초기에 국회 추천으로 들어간 대통령실 참모들이 다 잘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네. 국회 출신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네. 정치 경험이 있으니까 조언을 하면 다 잘려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소위 말해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사람들만 그렇지. 남아 있다. 그렇죠. 네. 저희 그럼 소통이라는 게 뭘까? 나는 또 백분 토론에서 내가 느낀 게 야 소통이란 말 이렇게 정말 소통 안 되게 서로. 야 내가 전문가라서 진짜 한 대씩 때릴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소통 방식을 개선한다. 뭐 소통을 더 잘하겠다. 음. 소통이 뭐예요?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얘기했었죠. 네. 그냥 상대가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게 소통이 아니라니까. 그렇지. 일단 쌍방향성이 좀 대화가 같은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네. 대화가 돼야지. 네. 소통을 한다는 건 나도 바뀐다는 거예요. 소통의 네. 결과로 나도 바뀔 가능성을 전제로 해야지 그게 소통이지. 네. 일방적으로 내 말 못 알아듣겠니? 못 알아듣겠니?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소통이 아니라니까. 아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소통은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예요. 네. 마동석 씨가 네. 너 내 말 알겠니? 범죄자가 모르겠는데요. 빡! 이제 알겠니? 아, 네네네네. 이건 거 같아. 그러니까 기자회견 그때도 김진우 의원이 기자회견을 많이 하라. 그 유일한 차이가 그거 하는데 인식은 똑같은데 해법에서 유일한 차이가 기자회견하는 거. 자기가 기자 출신이니까 기자회견 많이 하라고. 이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뭐 대단한 일이라고 기자회견하는 게. 그러니까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기자들이 막 얘기하는 걸 듣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답을 하고 그리고 기자들 이야기 가운데 비판도 많고 뭐도 좀 많고 좀 질문도 많으면 내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기자회견을 하는 목적이지. 기자들을 앞에 놓고 설득하든 기자들 앞에 없이 그냥 설득하든 무슨 차이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태도라면은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지금 할 용기도 없어 보이는데 하기 싫기도 네. 하고 지금 대통령의 태도라면 기자회견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없죠. 예. 결국 소통을 잘한 게 뭐 거칠었다, 소통을 잘 못했다는 이 사람들의 이제 문제의식은 내 말을 좀 더 알아먹게 못했다라는 얘기뿐이 안 돼.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남 탓을 깔고 있어요. 예. 니들이 못 알아먹었는데 예. 니들이 멍청하거나 선동당해서 못 알아먹었는데 그래 그거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치자. 앞으로 선동당한 애들까지 이해시키도록 노력해 볼게. 그렇지. 이 정도? 내가 좀 참아가면서 네. 안 때리고 좀 더 설명해 볼게. 딱 네. 이거야. 그러니까요. 네.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한 대 후려 갈길 건데 그 전에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줄게. 막 이런 느낌이더라고. 예. 그러니까 소통의 결과로, 그러니까 사실은 총선도 소통이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변명은 네.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국회 의석 구조를 가지고 일들을 못했다잖아. 하고 싶었는데도 일을 못했다. 발목 잡아가지고. 네네네. 근데 국민들이 또 한 번 그 이상의 걸 만들어줬네? 이건 뭐라고 지금 반응한 거야, 국민들이? 그러니까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국정기조를 바꾸라. 변화시켜라. 네. 예. 근데 국정기조는 올바르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그걸 설득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소통의 자세가 전혀 아니거든요. 이미 대규모의 정치적 소통이 일어난 거야. 국민들의 반응에서 너 당신 계속 하다가는 내쫓을 수도 있는데 굳이 말하면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니 일단은 해볼 때까지는 해봐라. 하지만 상당히 바뀌어라 이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굳이 해석하자면. 전 그렇죠. 국민이 소통을 해준 거야. 네. 네. 총선 통해서. 특히나 수도권 투표만 보더라도 민심이 그냥 통째로 읽힙니다. 뭐 굳이 뭐 부산, 부울경 이쪽은 안 내려가도 돼요. 그리고 뭐 전남, 광주 이쪽은 아예 취급도 안 해줄 거니까 수도권만 봐도 돼. 그 충분히 알아들을 만큼 얘기를 해줬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할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답답하지. 예. 답답하네 정말.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네. 그럼 이제 뭐 후려 갈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그거예요. 예. 설명할 때까지 했거든. 여론조사로도 얘기했고. 네. 국정 지지도. 그래서 뭐 강서구청장 선거 가지고도 얘기를 했고. 네. 그렇잖아요. 총선으로 결국은 크게 얘기한 거잖아. 네. 귀에다 대고 막 이야 이렇게 하는 그만 좀 해! 막 이런 건데. 그러면 나중엔 때리는 수밖에 없지. 이제 맞는 수밖에 없죠. 예. 뭐 이 말을 이렇게 좀 과하게 표현해서 네.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네. 말이 안 터지면 행동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음. 그렇잖아요. 지금은 정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완전히 정말 내가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먹는 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설득을 할까? 이 태도로 지금 가고 있으니 저는 이거는 사실은 좀 예상 가능했는데요. 너무 놀라울 정도로 예상 가능해서 진짜. 육성으로 육성으로 터졌습니다. 진짜. 예. 아 제가 대한뉴스를 진행할 때 이게 속보로 계속 뜨더라고요. 근데 속보에 떴던 내용하고 나중에 대통령이 말한 내용이 묘하게 달랐어요. 네. 그 사전 배포된 보도 자료랑 그거 대통령의 육성 메시지랑 그렇지. 달랐죠. 그러니까 지금 민동기 이건 제 띠어리가 음모론이 아닙니다. 카메라 나만 비춰줘요. 이건 거의 없다의 의견이 아니라 민동기 기자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왜 그래 갑자기? 갑자기 왜 그래? 동경 보고 있지? 내가 혹시나 잘못 얘기하면 채팅으로 답을 줘요. 나가신 것 같은데. 처음에 공식 라인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공식 라인, 공식 비서관, 공식 비서실장, 공식 연설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연설문 작성을 하면 비선을 한번 거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네. 비선을 한번 거쳐서 이 부분이 문장이 이상하게 수정이 변화가 된대. 된다는 거죠. 그럼 대통령이 나와서 그걸 읽어. 근데 저기 오프 더 레코드 한 다음에 기자들한테 뿌려준 거는 공식 라인이거든. 그러니까 다르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기사하고 실시간 대통령이 하는 말도 안 맞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공식 라인, 그러니까 대통령실 공식 라인이 다시 메시지를 냅니다.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사과했다라고. 네, 그것도 촌극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동아일보는 그 비공식 라인을 대통령 부부의 측근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네. 비선 개입도 보도가 나와요. 이게. 네. 사과란 말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아니 비공개 사과를 공개한다. 네. 이런 문장을 처음 봤어요. 이런 현상을. 그러니까요. 비공개 사과를 아니 그게 너무 그걸 상상을 해보면 그게 진짜라고 믿고 상상을 해보면 장관들 모임, 국무위원들 모임 회의 자리에서 갑자기 대통령이 아이 참 국민들에게 미안하네. 그게 내가 진짜 얘기는 못했는데 참 미안하네. 내가 말한다는 게 깜빡했네 그래. 근데 이거 비공개 회의지. 비공개 회의니까 얘기하면 내가 차마 말은 못했는데 미안하네. 아니면 뭐 까먹은 거야?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대통령 참모가 저 기자들한테 사과했어. 비공개 회의에서는 사과했어. 국무위원들 사과했어. 이게 너무 웃기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과의 대상이 누군데? 그러니까 국무위원들한테 그 사과한 거야 그럼? 네. 뭐야 이상하잖아요.
대통령 발언에서 저는 한 가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이걸 다 하나하나 얘기할 필요는 없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예. 여기서 이런 발언을 해요. 그 국무위원들한테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와 기강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이것도 아주 히트죠. 예. 이것도 못 알아듣는 국민들 플러스 내가 올바른 국정 기조를 잘 지시했는데 이행하지 못한 뭐 공무원들 탓을 하는 거예요. 공직사회 기강 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번에 세종에서 그렇죠. 예.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네. 민주당이 아니죠. 그 양반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진짜 화난 거야. 그러면 이거 막 아니 너무 과한 상상인데 이거 막 갑자기 감사하고 그러나? 아니 그러니까 김종민 그 사람의 당선도 그렇고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던 건 대통령에게 알려진 얘기입니다. 조국혁신당이 1등을 했다는 거예요. 네. 아 맞아. 세종에서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1등을 했어요. 네. 여기에 충격을 꽤 많이 먹었다고. 그렇죠. 전원이 있어요. 물론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이건 육성이 아니라 전원이죠. 네. 예. 근데 저는 꽤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단돌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반란의 싹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레임덕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국무위원들 데려놓고 사실은 하고 싶었던 게 이 얘기야. 야 너희들 지금 이제 회초리 제대로 들고 공무원 자식들 말이야. 다 때려잡아. 제대로 지금 정신 차리게 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지금 누가 보스인지 몰라 지금? 네. 아니 이놈 자식들이 어떻게 대통령의 그렇지. 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 와, 그거 큰일이다 근데. 대놓고 대통령이랑 싸우겠다고 나온 놈을 몰표를 줘? 그렇죠. 와, 이건 투표권 침해잖아. 그런 의도로 이런 얘기를 그럼. 하는 거면.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복지부동이라든가 이런 문제고 또 아니고 정권 말기도 아닌데 그러니까 공무원들로부터 일어나는 이 반란의 기운, 일 어떻게든 지금 좀 뭔가 이렇게 통제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실제로 공직사 일하는 분위기와 기강을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 마치 실적이 우리가 방향은 옳았으나 결과가 안 나온 게 공무원 탓인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 말 속에서 그렇지 이놈들이 지금 내 말은 안 듣고 지금 반란의 기미가 있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소통이 안 되는 자세의 배경에는 네. 거의 왕정에 가까운 인식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와. 물론 실망감이나 이제 분노의 표현이기도 한데 자연스럽게 적어도 공무원 사회는 여당을 지지하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니야. 대통령을 중심으로 움직여 줄 거라고 믿었는데 이게 아니네. 이 새끼들 봐라 이거. 큰일 났네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기가 검찰에 있을 때랑은 너무 다른 거지. 그렇지. 검찰에 있으면 내가 뭐 한마디만 하면 밑에 애들이 알아서 다 기어줬는데 지금 이제 밑에서 슬슬 이제 들고 일어나려고 하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실에다가 법률비서관실을 따로 엄청나게 그렇죠, 크게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은 두 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는 그 이제 막 들어올 특검들에 대한 방어 논리 만드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이거 공무원 때려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사정연국. 뭐 사정연국 공무원한테도 하고 야권 인사들한테도 하고 다 닥친 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진짜 전형적인 특징이 주어진 법적 권한은 최대 한도로 쓰는 헌법을 어길 정도의 한도까지 쓰는 특징이 있거든요. 자기한테 남은 권력이 뭐야? 사정 권력, 검사 권력, 대통령실 권력, 인사권. 인사권이 제일 강한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 제대로 쓰면 여전히 벌벌 떨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게 강한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외교권이에요. 맞네. 큰일이네 진짜. 요번에 이제 한일 그리고 한미일 간의 지속적인 어떤 동맹 강화의 노력 이런 거 또 나왔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바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거의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 일본한테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고. 야당이 아무리 저래도 우리는 국회에서는 어차피 외교권이 없다. 우리는 믿어라. 제대로 할 거다. 이 얘기 계속하고 있는 상태. 그게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총선 끝나고 한 4일 있다가 일본 기시다 총리하고 전화회담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전화를 건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지. 근데 전화회담이 그렇게 큰 이벤트로 취급돼야 된다는 것도 웃기지만 총선 끝나자마자 보여줄 게 없는 와중에 유일하게 권한을 가진 외교를 보여주려고 전화를 건다. 이거 너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선 끝나고 나서 일본 언론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 이러다 윤석열 정부 쫓겨나겠다. 그렇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두 가지 뭐 안심도 시켜주고 우리 기조 안 바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아직 힘 있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나. 그렇죠.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가가지고 국정기조 바꾸고 설득할 생각 안 하고 일본한테 가가지고 해명하고 있는. 도대체 이분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십니까?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정말 충격. 그리고 김태호도 안 잘랐잖아요. 김태호 그렇죠. 그대로 가잖아요. 이 양반이 이 모든 외교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거든요. 근데 이 양반에 대해서는 아예 이름도 안 나오대 요즘에.
심지어 그 대통령실 참모들 교체한다 그랬을 때 국가안보실은 대놓고 제외하고 자진 사퇴하기로 했죠. 네. 국가안보실은 그렇지. 그대로 간다. 자, 대통령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네. 자, 이제 우리가 자주 안 다루게 될 한동훈 전 위원장에 관련된 유후. 이제 네. 특별 인사를 해야 될 분이죠.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결과에 충분히 실망하자. 동료 당직자 보좌진의 노고가 컸다는 걸 잘 안다. 여러분과 같이 일해서 참 좋았다. 잘 지내세요. 나 사실 이 메시지의 맨 마지막 포인트는요. 자기 이름 쓰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맞아. 마지막에 정말 이거- 예술이었어요. 네. 4월 16일 새벽에 한 띄고 동 띄고 훈. 이분이 굉장히 거의 싸이 감성이야. 사이먼스 감성이야 진짜. 저는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약간 중2병 같은 느낌도 좀 약간이라니. 중이병의 상징 같은 글이야 이거는. 예, 제가 볼 때는 네. 그 병의 실존함을 온몸으로 아 진짜로? 그렇지. 이 나이 먹도록 가능하다는 걸 그렇지. 학계에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아마 그 직접 인사를 나누지 못해서 아쉽다 그러면서 이제 육성 말고 글로 남긴 메시지 그거였죠. 전 약간 이게 제가 남천동에서 한번 썼던 건데 이게 한 번만 더 쓸게요. 제가 중학교 때 혼자 짝사랑하던 여자한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랑 비슷해. 오, 약간 그런 느낌이네, 맞네. 그지? 어. 그 우리 결과에 충분히 실망하자 이 말은 그래 우리 충분히 이별을 아파하도록 하자. 그리고 동료 당직자 보좌진의 노고가 컸다는 걸 잘 안다. 너도 나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한 거 나도 잘 알아. 여러분과 같이 일해서 참 난 너랑 같이 보낸 시간이 참 좋았어. 이 말이잖아 지금. 이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뭐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네,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퇴임사. 네. 예, 그 분위기가 끝 여기서도 이어져요. 네. 여러분과 같이 일해서 참 좋았다. 도깨비. 예. 도깨비 감성. 도깨비 감성이 도깨비 감성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네. 동료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아 동료. 네. 동료 시민, 이 네. 동료 당직자, 네. 이게 뭔가 수미상관 네. 이런 네. 걸 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동료들, 네. 내 사람들. 굳이 말하면 동료 시민보다는 차라리 당직자한테 동료라는 맞아요. 말을 쓰는 게 더 맞고요. 그렇죠. 맞아요. 동료 당직자라고 부를 이유가 없어요. 근데 당직자는 그냥 동료야. 당연하지. 이거는 그냥 그냥 동료야. 아니면은 당직자랑 반복이고. 보좌진이란 용어를 안 쓰면 돼요. 동료들의. 그래 동료들의 네, 맞아요. 당 동료들의. 딱 흔히 어떤 표현 쓰는 줄 알아요? 동지란 표현도 많이 쓰죠. 당원 동지 여러분. 네. 당원 동지 여러분 가장 많이 쓰지. 네. 근데 왜 이렇게 쓸까요, 이 사람은? 당직자 보좌진은 나는 여기서도 계급 의식이 나온 거라고 생각해. 네. 그러니까 당직자부터 해주고 보좌진은 그 다음에 써. 아니. 아니. 나 말고 나 말고. 내 밑에 애들. 나는 인사권자인데 내 밑에 애들인데 내가 좀 내려갈게. 그렇지. 동료 이렇게 어. 된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애썼던 애들, 니들 노력한 거 내가 잘 안다. 딱 이건 것 같아. 하지만 여전히 내가 윗사람이지. 네. 울프가님이 동지라고 하면은 네. 북한 공산당 같다, 헬기 같다 그러는데 그건 동무고요. 네. 그리고 원래 동무도 그런 뜻 아니야. 맞아. 동무도 그런 뜻 아니야. 동지는 네. 좌파 우파 다 씁니다. 네. 당원 동지라는 말은 네, 국민도 당원 동지 써요. 여러분 이런 네. 거는 많이 써요. 흔히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네. 네. 이거 정말 쓸데없는 얘기죠. 국민의힘 네. 전당대회에서도 보면 다 씁니다 후보들이. 네. 저 사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헤어 세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이 앞뒤가 너무 따로 노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 근데 저는 이 마지막 메시지를 보면서 저 당직자 보좌진들이 이걸 보고 막 슬퍼하거나 아쉬워했을까? 별로 안 그랬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안 그랬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네, 대해서 같이 찾아보자. 고민하자 뭐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한마디 말로 정리하면 나 돌아올게. 맞아요. 나 있지만 네, 잘 지내세요. 이거는 다시 볼 때까지 안녕이에요. 네. 맞아요. 여러분과 같이 일해 참 좋았다. 니들도 좋았지? 곧 보자. 이 느낌이죠. 그러니까 나 간다고 너무 서운해도 하지 말고 좀 있으면 다시 올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얘기는 뭐예요? 전당대회 나올 거라고 근데. 야 진짜 나올 거야? 아니 지금 벌써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에 보면 45%가 그래요. 그리고서 괜히 화환들 갔다가 해가지고 맞아 화환들 막 한동훈 돌아오라고 괜히 그러겠어요? 동료 시민들이 막 이러면서 나오고 화환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지금. 야 판 까는 거야. 네. 근데 참 이상한 일이죠. 왜 이제 한동훈 씨죠. 한동훈 씨가 받는 화환들은 왜 그렇게 다 똑같이 생겼을까요? 마치 한 집에서 다 만든 것처럼 생겼어요. 아, 그 팬클럽이 한 집만 또 쓸 수도 있어. 그렇겠지? 그렇게 이해해. 그럴 거야. 아 충격적이다. 지금 뭐 전당대회를
뭐 8월쯤에 한다. 뭐 빠르면 6월에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그러면 그때 진짜 나온다고 출마한다고 당대표에? 네. 하지. 그 가능성을 엄청나게 높인 발언이에요. 저 발언 자체는. 진짜 너무한다. 지금 화면 나오는 저 황한들 보세요. 너무 똑같잖아. 네. 소재라든지 어떤 그 보통 여러 군데서 보내면요 다 달라요. 그렇죠. 전국에서 이렇게 보냈다 네. 그러면은 근데- 그런데 이제 팬클럽이 한 번에 주머니에서 그래 뭐 단골이 있나 보다. 그 예. KBS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KBS 장악하려고 박민 꽂으려고 맞아. 난리치고 그때도 그 옆에 이렇게 조화를 쭉 둘러놨거든요. 음. 그게 구구단체 한 군데서 주문해가지고 음. 다 똑같았어요. 그런 거랑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가 보다. 네. 네. 내가 괜한 의심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말 손발 오그라드는 퇴임사를 남기고 그래도 요거 말고 또 이제 더 하진 않겠지. 이 정도까지 했으면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진짜 마지막까지 이렇게. 근데 막 가가지고 이제 새벽에 쓴 거 아니야 막. 쌀 감성으로. 맞아. 새벽 새벽에 감성. 썼어. 실제로 새벽에 실제로 썼어요. 새벽이야. 네. 새벽 감성 막 충만해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또 언론 보도들이 이해가 갑니다. 음. 제가 또 이해 안 가는 이 총선 참패 이후에 언론 보도 많은 것 중에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동훈 위원장은 엄청 감싸고 돌아요. 윤석열 대통령처럼 비판 안 하고. 네. 심지어는 이건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평가 나온다고 해서 좀 깜짝 놀랐는데 지난 총선 103석이었잖아. 이번에 5석이나 늘려놨네? 한동훈은 분투한 사람이야. 개헌 저지선을 막아준 사람. 이걸 언론 보도에서 누구 인용하지 않고 사설에 이렇게 평가해줘요. 네. 윤 대통령이 보면 진짜 싫어하겠다. 근데 그런 보도가 나는 얘네가 진짜 이상한 애들이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이 나중에 전당대회 통해서 돌아올 것까지 이런 언론들은 보고 있는 거지. 왜냐면 문화일보 같은 애들은 베팅했다고 우리가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럼 옛날부터 올인했기 때문에. 지금도 베팅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딱 빠빠빠 이러고 나 빠빠빠빠빠빠. 다음에 다시 만나요. 이렇게 막 네. 새벽 해 떠오는 거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하고 네. 사실 우리의 헤어짐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야. 딱 이 얘기라고. 네. 나는 그 가을의 전설의 브래드 피트처럼 돌아올 거야. 소들을 끌고. 네. 그래서 그래서 참 실망시키지 않고 또 한 번 이렇게 쳐주는구나.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네. 이 약간의 관종 기질을 언제까지 버틸까? 요게 이제 앞으로 네. 약간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그 개인적으로 교수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50세가 넘었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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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나이로. 50세가 넘도록 중2병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을 교수님은 살면서 몇 명이나 보셨습니까? 제가 50년은 좀 넘게 살았는데요. 네. 네. 1년에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평생 볼 거를 그럼 지금 몰아서 보고 있는 건데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벌써 4개월째거든요.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게 네, 그, 네. 그 법무부 장관 시절 빼고 4개월째 보고 아니, 있는데. 누구나 다 어리고 더디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네. 네. 좀 정도가 좀 심해. 심해요. 네. 엊그저께 그 레옹 리마스터 버전을 제가 다시 봤거든요. 거의 지금 레옹급이에요. 내용은 말수라도 적지. 죄송합니다. 이거 레옹한테 너무 모욕이네. 그럼 미안합니다. 예, 모욕입니다. 마틸다 뭐가 돼 그럼? 맞아. 네. 마틸다가 그런 남자를 사랑했을 리가 없잖아. 그럼. 네. 자, 그런데 바로 이 한동훈에 대해서 바로 이제 직격을 날린 사람이 있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시장입니다. 네. 정말 세게 말하시네 이분. 화환놀이는 한 번으로 족하다. 더 이상 그런 쇼는 안 통한다.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라. 와. 이게 이제 페이스북에 썼다가 지웠죠. 야. 예, 앞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예, 화한놀이는 한 번으로 족하다. 더 이상의 그런 쇼는 안 통한다. 네. 이거는 이제 그런 쇼라는 건 바로 윤을 당선시킨 쇼. 네. 예, 그걸 말하고 다시는 우리 당에 얼씬거리지 마라. 우리 당을 제가 이제 뺐는데 그 줄 때문에 네. 네. 다시는 우리 당에 얼씬거리지 마라. 이거보다 더 심한 얘기도 많이 했어요. 거의 소금 뿌리고 네, 있는 거야 진짜. 지금. 꺼져. 자격도 없는 사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심심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문재인의 사냥개로 뭐 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 당을 짓밟던 사람이다. 근데 문재인의 사냥개는 사실 대통령 아닙니까? 그건 그런데. 굳이 말하자면 그렇게 맞지 않나? 예, 홍준표 시장이 그래서 이것도 정치적 발언이라는 게 대통령은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을 강하게 비난할 때 대통령은 두둔했어요. 대통령 얘기 안 해요. 네, 대통령 얘기 안 하고 예. 심지어는 아니 선거에서 진 게 어떻게 대통령 책임이냐 이렇게 두둔했어요. 그렇지. 그럼요. 네. 당이 실패한 거지 대통령 실패가 예, 아니다. 홍준표는 다음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한동훈 앞에 걸치적거리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거 걸치적거리는 거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눌러버리고 싶은데 그 또
분노했던 이렇게 또 타자를 쳤다가 그런 마음을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눈에 보이게 너무 보이게 하면은 안 그렇지. 되잖아요. 예. 너무 속 보이니까. 그러면 너무 성급하게 이제 자기가 앞서 나가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아 뜨거라 그러면서 이제 내린 거지. 예. 아니 이게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너무 급했다는 게 모든 언론에서 이거를 막 발언 수위가 세니까 얼마나 화제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받았으면서 모든 언론이 홍준표 시장이 이 다음 대권을 노리는 마음에서 나온 거다. 이런 걸 다 써주더라고. 그렇지. 그렇게 다 써줄 정도로 너무 노골적으로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저 안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통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홍준표라는 사람의 인식이 그 안에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예. 한동훈이 데려온 게 좌파들이라는 거야. 맞아. 한동훈 자파설도 지금 뭐 네. 파다합니다. 예. 이게 이제 지금 이른바 그 국민의힘의 주류 세력들의 이제 생각을 자기가 대변하는 거라고. 극우 유튜버를 타고 내려온 하고 셈이죠. 내려오는 거죠.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자신이 자유한국당 시절에 네. 황교안도 이제 사실은 이제 거의 이제 눌러버리고 미래통합당의 한교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자유한국당 시절을 네. 가장 좋았던 시절, 리즈.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좋았던 시절로 지금 부각시키고 싶은 거라고. 왜냐하면 내가 주인공이었으니까. 그렇지. 네. 그리고 말끝마다 자기가 탄핵에서 완전히 죽어가던 당을 살린 사람이라고 자기 그렇죠. 자화자찬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홍준표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의 주류가 아니에요. 완전 여전히. 생비주류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갔다 겨우겨우 해가지고 네. 이준석이 받아줘가지고 다시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리고 자기 동네도 아닌 원래 경남도지사 맞죠. 사람이 대구시장하고 있고. 예. 대구시장 가더니 또 그 의료원을 다 없애버렸죠. 예. 예. 근데 그런 식으로 가서 자기가 대권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주류인 것처럼 보여야 돼. 사실은 주류가 아니고 내부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데 주류로서의 어떤 그 주인의식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려고 그 주류의 의식들을 쫙 싸가지고 가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하고 있어요. 아, 세력이 없는 사람 특유의 그렇죠. 예. 기회 포착 본능이군요. 예. 지금 이 기회를 잡아서 내가 이 당에서 주류가 돼야겠다. 예. 왜냐하면 지금 진짜 완전 아사리판이거든. 국민의힘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깃발 꽂는 놈이 이긴다 이거야. 예. 지금 차기에는 한동훈하고 오세훈만 제거하면 네. 나경원 정도는 사실은 까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결국은 자기가 다시 나설 수밖에 없는 거지. 예. 근데 그러려면 끌어안아야 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주류 세력의 네. 마음이란 말이야. 네네. 어. 그럼 그게 윤통은 이제 한동훈한테 가 있으니 그걸 뺏어와야 돼. 예. 한동훈을 잘라버려라.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빨리 얘기해가지고. 너무 세게 네. 노골적으로 얘기했어. 의도가 다 보이는 바람에. 예, 이제 그러나 이제 한동훈 장관, 전 위원장의 바로 이 잘 지내세요라고 하는 거에 거의 똥물을 끼얹는. 그랬더니 그 저 누구였죠? 장례찬이었나? 김경률 비대위원이었다. 네.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런 홍준표 시장의 발언은 강영욱 씨가 해석해 줄 것이다. 개소리다. 네, 개소리라고 해버렸죠. 근데 또 거기다가 홍준표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개다 그래. 걔가 사람한테 얘기를 하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유치해지.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싸울 상대가 네가 아니야. 왜 너는 왜 네가 끼어들어? 왜 뭐 네가 이런 끼어? 거죠. 네. 뭐 밥이 왜 와서 끼어들어? 뭐 이런 네. 표현이었는데. 네. 그 다음 발언도 있네요. 이거 아마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인사난맥상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좀 건의를 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네. 대통령에 대한 태도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얼마 전에 같이 술 마셨다면서요. 네, 네. 4월 16일 날 네. 대통령이 홍준표 시장 만나서 같이 술 한 잔 때리셨다고 합니다. 조언을 좀 구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기껏해야 할 수 있는 내부 포용의 방식이 홍준표 정도를 포용하는 거야. 그나마 홍준표가 자기한테 좋은 소리 그렇지. 해주니까. 네. 네. 자기를 직접 가지는 않으니까. 네. 네. 그리고 자기한테는 90도 인사하니까. 네. 그리고 한동훈 나도 지금 살짝 마음에 안 드는데 대신 나서서 대차게 까주니까 그렇지. 뜻이 통한다라고 생각해. 네. 그리고 홍준표는 아마 한동훈 빨리 버리시라고. 그렇지. 그리고 뭐 내가 직접 하겠다는 아니지만 당신의 뒤에 음. 있어줄 사람이 누군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라. 이런 분위기로 아마 얘기를 했겠지. 네, 맞아요. 자, 그러면서 조언을 했대요. 네. 네. 총리는 야당과 소통이 가능하며 야심이 없는 사람을 골라야 하고 그렇죠. 두 번째 비서실- 줄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줄이. 네. 비서실장은 정무 감각이 뛰어나고 대통령에게 충직한 사람으로 필요하다. 네, 원래 워딩은 이제 정무 감각이 뛰어남에도 대통령에게 충직한. 사실 이 두 가지가 대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결국은 여기저기 발이 걸쳐져 있는 사람이니까 네. 배신 때릴 수 있는 사람이고 약간 이른바 약간 갈아탈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이제 뭐 네. 수박 사쿠라 뭐 이런 거하고 네.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정무 감각도 뛰어나고 여기저기 두루 친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충직한 사람이 필요하다. 자,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에 관련된 홍준표 시장의 조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심이 없는 사람을 고르라는 것에 총리로 사실 총리가 아무리 권한이 없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2인자잖아요. 대통령 다음으로.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홍준표 시장이 지금 자기가 야심이 크기 때문에 총리를 자기를 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대구시장이니까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자기가 다음 대권 내가 해야 되는데 여기 야심 있는 사람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러난 거 아닐까? 야심이 네. 없는 사람으로 고르라고 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홍준표 지금 시장이 나중에 화려하게 국민의힘의 메인스트림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중간에 박살나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끝까지 유지가 돼야 그렇죠. 돼요. 예. 네. 왜냐하면 탄핵당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아무리 가도 폐허했다가 한 숟갈 더 얻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한번 해봤거든. 그렇지. 해봤는데 그것도 지가 더 망쳤어. 오히려 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불명예스럽게 대통령을 퇴진하는 거나 그런 일은 최소한 막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게 내 이득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엔 좀 잘 골라봐. 근데 자꾸 뒤통수 때리는 애들 말고 능력은 출중해도 약간 충성심이 근데 이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상충되거든요. 네. 지금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한다면 대통령한테 입 바른 소리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대통령 싫어하잖아 그런 사람은.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일부러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거지만 사실은 총리에 대한 이야기나 대통령 비서실정에 대한 이야기는 네. 하나만한 소리예요. 언제나 맞는 말이야. 그렇지. 그러네. 네. 그렇잖아. 총리라고 하는 거는 1인지와 만인지상인데 실제로는 야심가가 하면 안 되지.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예. 대통령은 언제나 총리를 야심가를 안 시킵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 비서실장은 여기저기 두루두루 친하고 그리고 충직해야 하지만 돼. 충직해야지.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딱 필요한 인재가 아니라 언제나 필요한 네. 조건들이네. 하나만한 얘기네. 하나만한 얘기고 겉으로 보기에도 맞는 말, 대통령이 듣기에도 듣기 괜찮은 싫지 말. 않은 말. 네. 비위 맞춰준 거네요. 비 맞춰주고 온 거예요. 아 대통령 기분 좀 푸시라고. 비 맞춰주고 네. 마치 그냥 조언하는 듯하게 뭔가 제대로 짚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네. 그냥 하나만 하고 온 거예요. 여기에 물론 한 가지가 숨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네. 총리는 야심 없는 사람을 시켜라. 한동훈 절대 시키지 마. 한동훈은 네 뒤통수 갈 거다. 혹시라도 전당대회는 안 나가더라도 다시 한번 그럼. 승리시킬 수 있으니까. 총리설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네. 뭐 대통령과의 사이가 안 좋다고 흔히 알려져 있긴 하지만 혹시라도 그냥 옆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 하면 한동훈은 또 그거를 자신을 사다리로 삼으려고 이제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괜히 그런 식으로 아주 일망치지 말고 네. 조금이라도 야심이 있는 사람 앉히지 마라. 그 얘기한 거지. 이야. 아니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은 맨날 자기가 뭐 굽힐 줄 모르고 맨날 모래시계 검사 얘기하고 네. 불의에 맞서고 할 말은 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홍카콜라 가서 비위 맞추고 있었네. 그렇지. 가서 손 비비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크게 어긋날 거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자기 경쟁자는 웬만하면 치우는 이런 방식의 발언을 한 건데 총리 얘기 나오니까 바로 또 이분이 생각이 나죠. 네. 예.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해서 정말 오늘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오늘 얘기를 진짜. 해야죠. 야. 자, 이게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박영선 전 장관이 이제 부인을 했다, 거부를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오늘 SNS에 충격적인 글을 직접 올렸죠. 나 자신의 총리 하마평에 대해서. 나 오늘 대한뉴스 하면서 이거 딱 뜨자마자 봤거든요. 네. 너무 충격을 받았어. 네. 일단 예정보다 한국에 일찍 귀국한다, 곧 귀국한다는 걸 이미 알린 상태고 네. 지금은 일본에 있는데 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기묘하다. 목청이 높은 권위자들은 그 시대를 논할 때 양극단의 형태로만 평가하려 들었다. 네. 이 중간에 이제 생략된 게 그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네. 요거를 인용을 해요. 그래서 그 되게 유명한 그 서문이잖아요. 찰스 디킨스에 대한 모독입니다. 모독이죠, 모독. 두 도시 이야기를 갑자기 여기다 어떤 끝나고 이거를. 다 같이 천국으로 걸어가려고 했으나 사실 알고 보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네. 근데 이게 잘 안 맞는 게요. 이 두 도시 이야기는 핵심은 이제 결국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충돌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각자 자기 갈 길을 가는데 알고 보면 그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얘기고 굉장히 다른 사고나 세계가 지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바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다. 예. 그 이야기, 그 세기말이 그 전환기였으니까. 네, 모두가 천국을 꿈꾸지만 사실은 지옥 같던 시기였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나 빠른 변화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하는 바와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완전히 달랐다. 그렇죠.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양쪽 세력으로 묶어서 이거를 그렇지. 너무나 양극단에. 수준 낮은 찰스 디킨스 인용이야. 두 도시 이야기의 서문은 이런 식으로 인용하면 너무 무식한 거예요. 너무 무식한 거지 진짜. 아는 척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앞에 딱 그 도자기 썰 막 푸는 거 봤어요? 네. 뭐 쓰잘데기 없는 소리라고 앉았어.
무척 높은 권위자들은 그 시대를 논한테 양극단의 형태로만 평가하러 들었다. 되게 이상한 그냥 쓸데없는 말들을 해놓고 자기 그냥 얘기하고 있는 네.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은 협치가 중요하다. 서로 이렇게 충돌하듯이 그렇게 달려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 이 얘기거든. 그렇죠. 마지막에 그게 먼저 숨겨져 있습니다. 네. 아, 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총리로 간다고 해서 나를 욕하는 자들은 네. 정치적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민주당 편에 있는 극단주의자들이다. 사람들이다.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만 평가하니까 나를 자꾸 뭐라고 하는데 그러지 마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이분이 굳이 두도시 이야기를 가져온 게 왠지 자기가 양쪽에서 욕먹을 것 같거든. 그렇지. 보수에서도 욕할 것 같고 진보에서도 욕할 것 같은 거야. 예. 그러니까 니들 봐봐. 니들 지금 생각만 잘하면 지옥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천국으로 가는 도중일 수 있어. 나만 있으면. 그렇지. 그러니까 양쪽에 독약, 쥐약을 풀어놓고 네. 자기가 이제 그 중간에 서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밑바깔기인데 네. 실제로 총리를 받을지 제안할지 총리를 받을지 인준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진 않고요. 네. 선택 자체는 뭐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고 네. 굳이 바까지 하면 정말 바보 같은 네. 왜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진짜 저는 이분이 정말 이 커리어를 보면 어마어마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게 감히 어디다 갖다 댈 수도 없는 커리어예요. 영등포에서 다선 의원 했고 네. 장관도 했고 장관도 했고 네.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오피니언 리더의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야. 언론인 출신이고. 근데 이렇게 쉽게 흔들려? 이렇게 한 방에?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를 받으면 예. 총리를 시키면 안 되는 사람. 안 저 되는 야심가니까. 야망이 너무 커. 야망 너무 강하고 야심 네. 너무 센데 그것도 그 야심을 아무데나 들이대면 안 되는 거거든. 자, 예. 이 상태에서 야심 들이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네. 그럴 판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게 협치가 될 판도 자기가 아니고. 뭔가 대단한 거중 조정 역할을 해서 이 그 극단적인 시대를 뭐 중도의 시대로 바꿔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와. 예. 이 야심은 도대체 뭐지? 단지 대통령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야심은 굉장한 자아가이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총리는 저 국회 인준 받아야 되거든요. 네. 이거를 민주당이 그러니까 박영선을 총리 후보로 내세우면은 야당이 동의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단순함. 그렇지. 그러니까 네. 그것도 놀라. 판단력도 잘못 작동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는 또 카더랍니다만 이거 비선 라인에서 나온 것이다. 아, 그것도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알지만 사실은 윤 대통령하고 내외끼리 친하다. 네. 뭐 이건 거의 확정된 네.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욕하고 말고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네. 어쩜 이렇게 나름대로 그래도 좀 이것저것 다 한 사람이 그럼요. 이렇게 감도 없고 생각이 없을까? 어쩌면 이러지? 이 카드가 정부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 대통령실. 음. 본인의 야심을 실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심지어는 협치를 내세우는 박영선 전 장관. 양쪽 모두 그 기대가 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누가 봐도 이상하게 양쪽 다 지금 뭔가 착각을 하는 것 같다는 제가 거예요. 봤을 때는 이게 본인하고 친해서 그냥 카드의 하나로 내민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아무리 봐도 지금 안 보이는 그분이요. 네. 그분하고 그렇게 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정말 이런 말 쓰기 좀 그렇지만 진짜 각자 다 가관이시네요. 네. 네. 여기저기 다 가관이세요 정말. 정말 충격적인 뉴스였어요. 네. 자, 시사번역기는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2부는 뭐죠? 2부는 소담 고민 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소담으로 2부로 다시 만나겠습니다.